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언어와 생활 제2장 성별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별 언어라는 것은 이제 남성과 여성들의 이제 어떤 언어의 차이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브라더와 시스터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브라더 시스터가 있죠. 영어에서 이 브라더는 이제 뭡니까? 형이란 뜻도 되고요, 오빠란 뜻도 되고요. 시스터는 언니란 뜻도 되고 누나란 뜻도 되죠. 근데 우리말에서는 형이나 누나는 이제 남성들만 쓰는 거죠. 남성들이 쓰는 언어고 언니하고 오빠는 여성들이 쓰는 언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 브라더 시스터가 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우리말에서도 이제 그 장기와 까투리가 있죠. 장기는 이제 수컷 꽁이 수컷이죠. 꽁이. 까투리는 꽁이 암컷이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에서 이제 그 칵하면 스탁이고 해나면 암탉입니다. 암탉. 독일어에서는 OSCH 오스 이게 나왔죠. 또는 그 암소는 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황소. 영어로 말하면 악스죠. 악스 같은 말. 요거는 뭡니까? 카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들은 뭐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성별 방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자, 거기 이제 42쪽에 보시면 이제 화자의 성별에 따라서 이제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부르는 거 이런 게 이제 성별 언어인데, 이제 일본어에서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어에서는 자, 이렇게 이런 게 있죠. 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을 말할 때, 자, 남성이 화자가 될 경우는 뭐라고 그래요? 미즈라고 그래요. 미즈. 이야기하죠. 여성이 화자가 될 때는 오히야라고 합니다. 오히야. 그 다음에 맛있다. 자, 이렇게 맛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이 남성이 화자가 될 때는 우마입니다. 우마이. 여성이 화자가 될 때는 오이시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성별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인칭 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화자가 남성이면 이게 이제 그 타이어에서 그렇죠. 타이어 태국 쪽에 1인칭일 때 남성일 때는 폼이라고 한다. 폼. 여성일 때는 디찬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1인칭일지라도 일본어에서도 자 1인칭일 경우에 둘째 줄에 있죠. 화자가 여성일 경우는 와타시죠. 와타시. 네, 화자가 남성일 경우는 복구라고 합니다. 복구.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성형과 여성형에 대해서 이제 그 또 이 달라지는 경우가 또 있는데요. 북미 인디안의 43쪽입니다. 43쪽에 두 번째 단락. 자, 셋째 줄에 북미 인디언 나오죠. 이 북미 인디언이 하나인 그 야나어에서 그런 게 있는데 야나어 이 사슴을 이야기할 때 사슴이 있어요. 사슴을 이야기할 때 여성이 발화할 때는 바예요. 근데 남성이 발음할 때는 바나가 돼요. 그러니까 남성에게는 이렇게 나를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있어요. 사람을 여성이 발음할 때는 야예요. YAA죠. 근데 남성이 발음할 때는 야나가 되죠. 여기 또 나가 또 붙었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과 여성들의 이제 그 말의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그 동북부의 인디언, 그로스 벤틀의 어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빵이 있어요. 빵을 가리킬 때 남성형은 여기 보면 드자싸 이렇게 되겠죠. 여성형은 크자싸가 돼요. 크자싸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하나인 벵갈어에서는 이제 몇 단어 여성형의 어두움은 L, 여성형은 L, 남성형의 어두움은 N으로 또 간다는 거예요. 이 그 벵갈 쪽의 언어에서는 이렇게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남아프리카의 주루족이죠. 주루족, 남아프리카의 주루족. 그 언어에서는 남성 언어와 여성 언어 사이에 대응이 있는데 그 남성이 그 물에 대해서 이제 물이 있어요. 물을 말할 때는 아만지라고 그래요. 아만지라고 하는데 그 여성은 제트음수를 쓸 수가 없어요. 여성은. 그래서 여성은 아만 다비가 되죠. 제트를 쓸 수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아만 다비. 그다음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언어의 차이점들이 있고 또 청자의 성별에 따른 그런 것을 또 보면 인도에 보면 드라비다. 자, 이 언어에서는 이 주어가 1인칭이거나 복수명사 일 때에는 여성이 여성에게 말할 때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다. 즉 남성끼리 말하거나 여성이 남성이 말할 때는 내가 간다. 이럴 때는 이제 발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발단. 근데 여성끼리 말할 때는 발행이에요.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어가 2인칭 단수일 땐 형태가 더 분화돼서 네가 간다라는 문장을 말할 때 남성끼리 말하거나 여성이 남성에게 말할 때는 발다예요. 발다. 여성이 여성에게 말할 때는 또 발딘이에요. 그다음에 남성이 여성에게 또 말할 때는 발디예요. 상당히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차이점이 있다는 거니까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성별과 표준형 선택의 차이에서 이런 여성들이 표준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미국의 뉴잉글랜드의 경우 여자아이들이 현재 분사형 ing 이런 그 비표준형을 좀 그 낮게 쓰인다. 그러니까 결국 표준형을 또 좀 더 많이 쓴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45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첫째 줄에 있죠.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어를 선호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밑줄 쫙 치세요. 이에 대해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해석 동그라미. 그래서 남성들은 직업이 있고 돈 버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 확보가 어려워서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 보이려는데 이제 중심을 뒀다.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해석은 여성들의 표준어 선호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반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46페이지 첫째 줄에 보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됐는데 여성이 자녀에게 교육에 깊이 관여하기 때문에 표준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바른 행실을 또 요구하고 얌전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 그러니까 표준형을 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남성들의 비표준어 선호 경향. 자, 이런 경향이 있죠. 자, 그것은 이제 첫 번째 해석은 비표준어를 남성다움의 하나의 표징, 상징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유대감 같은 거.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밑에 단락 있죠. 전통을 깨려는 여성들의 혁명에 대한 반혁명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7쪽에 보면 이제 성별과 언어 사용상의 차이인데 여성 바라어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성 바라어. 자, 여성 바라어는 이제 여성의 이제 말이라는 건데,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밑에 첫째라고 나오죠. 첫째 나오는데 여성 바라어는 색깔에 대한 자세하고 섬세한 구별 및 묘사를 한다. 그래서 여성들은 이 색채어 중에서 핑크빛이 도는 엷은 보라색, 담자색, 밝은 다갈색, 청록색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쓸 수 있는데 남성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다음 둘째는요. 남성들은 dam이라든가 shit 이런, 그러니까 dam은 원래 이제 저주하다고요. 그다음 shit은 소똥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뭐 제기랄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이게 남성들이 많이 쓰이고 여성들은 이제 oh dear, 맙소사, goodness 이런 표현, 저런 맙소사 이 정도가 되겠죠.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남성들의 강한 그 감정 표출을 묵인하지만 여성들은 온순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압력이다. 자, 셋째는 남성들은 쓰지 않고 여성들이 쓴 형용사, 뭐 great라든가 또는 terrible, terrific, neat 이렇게 나왔죠. neat하면 산뜻한이라는 뜻이고요. 이 terrific이라는 것은 베리굿이죠. 매우 좋다는 뜻이죠. great도 이제 좋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쓰는 중립 형용사라면 adorable, 그다음에 charming, divine 이런 것들은 이제 여성적인 느낌과 adorable은 뭐 경탄할 만한, charming은 매력적인, divine은 뭐 신의 또는 경건한 이런 뜻이 있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성 형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넷째는 여성들은 부가 의문문을 많이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뭐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다. 이렇게 쓰면 끝나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 여성들은 오늘 날씨가 참 좋다 하고 그치 하고 이제 뒤에다가 그 동의를 구하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언어의 특징이고, 다섯째는 여성들은 평서문 의문문의 억양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저녁 몇 시에 먹어요? 이러면 48쪽 어디 두 번째 달라? 6시쯤 이렇게 끝을 올리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자신의 편의보다는 가족이 편리한 시간에 맞추겠다. 이런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남성들은 내일 몇 시에 떠나요? 그러면 7시 반 이렇게 이제 강한 표현을 쓴다는 거고요. 여성들은 또 부탁을 할 때 공손한 표현을 쓴다. 자, 그래서 1번에 그 밑에 예문을 보면 가나다라마가 있죠. 가나다라마. 가는 클로스 도어, 이건 문 닫아 이런 뜻이에요. 문 닫아. 나는 플리스 클로스 도어죠. 문 닫아주세요. 자, will you close the door? 이건 뭡니까?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will you please close the door는 제발 문 좀 닫아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자, want you close the door는 문 좀 닫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아래로 갈수록 여성의 언어의 특징이 강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여성 발화의 특징은 첫 번째로 의문적 특징부터 보겠습니다. 의문적 특징을 보면 이제 여성어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첫째를 보면 경음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경음.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거 보여주세요 했는데 다른 거 보여주세요. 다른 거. 그다음에 아침을 조금밖에 안 먹었었는데 조금밖에 안 먹었어. 자, 이것도 이제 쬐끔이란 말로 쓰죠. 쬐끔밖에 안 먹었어. 또 이거 사진 진짜 작다인데 작다가 되죠. 자, 이런 게 다 경어죠. 경어는 이제 이렇게 똑같은 자음을 두 번씩 쓰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리을 첨가가 많다는 거예요. 리을이 들어가요. 리을이. 예를 들어서 요거로 주세요 하면 되는데 요걸로 주세요. 배가 아파서 안 오려다가를 안 올래다가, 안 올래다가. 너 보려고를 너 보려고. 전화를 알아보려고를 알아보려고.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요걸로, 뭐 보려고, 알아보려고 다 리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50페이지에 이제 보면 셋째, 억양면에서도 여성어와 남성어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런 그 평서문의 경우 남성은 짧고 급한 하강 쪽, 여성은 길고 완만하고 부드러운 억양 곡선이 있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적인 특성이 그 밑에 나옵니다. 자, 어휘적인 특성을 보면, 거기 이제 4번에 나오는 그 내용 나오죠. 어휘적 특성. 거기를 보시면, 그렇지 않니를 줄여서 그치 않니? 이제, 그렇지를 이제 세 글자는 두 글자로 쓴 거죠. 그런데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근데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든 거야? 어쩌면 좋아를 어쩜 좋아. 이거 진짜 예쁘지요를 예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이거 참 귀엽게 생겼네 이렇게 나왔죠. 이걸 요것이라고 써요. 요것. 저기서 보자를 저기서 보자. 그게 제일 어울린다를 고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셋째는 남성에 비해 여성은 감탄사나 감탄문을 정말 잘 쓴다는 거예요. 감탄사나 감탄문을 잘 쓴다고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여성은 어머나 어머머 어쩜 아이 참 흥 피 치 이런 걸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좀 아마 너무너무 정말 사실 굉장히 무지무지 이런 걸 되게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어머머 이렇게 하고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또 어제 그 영화 너무너무 재밌었어. 너무너무 재밌었어. 자, 이런 것이 이제 여성의 언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휘적 특징. 자, 문법적인 특징은 자신의 주장을 나타낼 때 이제 남성은 그 평서문, 여성은 의문문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죠.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7시에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남성 쓴데 여성은 7시에 퇴근하기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또 둘째는 청자에게 어떤 요구를 할 때도 남성은 직접적인 명령문을 더 많이 사용하고 여성은 청유문이나 의문문으로 표현해서 이제 간접적인 명령. 자, 물 좀 가져와 이러면 주로 남성이 쓰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물 좀 가져와. 물 좀 가져다 줄래요? 줄래요? 이러면 이제 이게 그 여성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문장을 완성시키지 않고 끝내는 미완성의 문장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하겠습니다. 이건 남성적인 거고 집에 일이 있어 일찍 좀 퇴근해도 점점점 이렇게 한다는 거. 일찍 좀 퇴근해도 점점점 이건 이제 여성의 언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이제 여성들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부족하고 완결된 문장을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하고 소심하고 자신감이 부족해서 주저하다 보니 완결된 문장을 사용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어쨌든 여성이 미완성형의 문장을 즐겨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되어 있고요. 자, 52쪽에 보면 상대 경어법 어미를 선택할 때도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다. 남성은 씁니다. 근데 여성은 어요. 또 남성은 냐, 여성은 니.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는 남성의 언어고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여성이고요. 점심 먹었냐는 남성이고 점심 먹었니는 여성이다. 그다음에 다섯째는 남성들은 은어, 비어, 속어, 금기어들을 대화에서 사용하지만 여성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담화적 특징인데요. 자, 첫째는 여성이 다변적이다. 말을 많이 한다는 이제 다변적. 자, 이런 것이 이제 편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남성이 더 다변적인 경향이 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남녀 혼성 집단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침묵, 그러니까 이때는 여성이 좀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다. 남성이 좀 더 다변적인 경향이고요. 여성은 친근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일수록 다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성들끼리 대화를 나눌 때 좀 더 훨씬 더 다변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둘째는 남성은 여성의 말을 가로채요. 여성의 말을 가로챈다. 거나 화제를 주도하죠. 여성은 이제 응, 그래, 맞아 이런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걸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고요. 어떤 상대방이 동감, 그래서 뭐 또 안타까움, 저런 뭐 하고 뭐 쯧쯧 이렇게 쓰죠. 이렇게 어쩌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기쁠 때는 어머나 정말 이런 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자일이 나 어제 영화 보러 갔었거든 하면 정말 화자일이 다시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2시간이나 기다렸어. 그러니까 화자일이가 어머나 굉장히 지루했겠다. 화자일이 근데 영화는 진짜 재밌더라. 화자일이가 그래 누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지죠. 근데 이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영화 보러 갔다 그러면 뭐 또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대화가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자, 셋째는 여성은 망설이거나 자신 없는 듯한 말투를 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애매한 태도, 발뺌하는 경향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보면 12번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니? 글쎄요. 이렇게 나오죠. 아는 대로 이야기해봐. 잘 몰라요. 영수 뭐 하고 있니?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영수 숙제 다 하고 나갔니? 네, 다 한 것 같아요. 다 한 것 같아요. 영화 보러 갈래? 뭐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수동적이거나 그런 경향이 좀 있다는 거고요. 넷째는 찬사를 그 남성보다 더 많이 하고 찬사를 하는 경우에도 외모나 옷이나 장식에 대해서 직설적인 찬사. 예를 들어서 너 옷 새로 샀구나. 응, 어때? 너무너무 예쁘다. 진짜? 난 좀 별론데. 색깔랑 디자인이 너한테 잘 어울려. 이런 식으로 해서 쓰죠. 근데 남성은 찬사를 할 때에도 제주 능력 정도에 국한되고요. 표현도 한턱 내 어쭈 제법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다섯째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손한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 해주세요, 해주시지 않겠어요? 와 같은 공손한 청유 표현을 사용한다거나 해요체를 사용하거나 상승 억양의 평서법을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신 출장 좀 가주시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것 좀 옮겨주세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남녀 간의 대화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 남성들과 여성들의 이제 화제가 좀 다르다는 거죠. 남성들은 주로 뭡니까? 사업이라든가 정치, 법률, 세금, 스포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운동. 근데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보다는 뭡니까? 사회생활 또는 책, 음식, 생활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화 도중에서 이제 말을 가로채는 수를 보면 남성이 여성의 말을 가로채는 게 46회고요. 여성이 남성의 말을 가로채는 횟수는 2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남성이 여성의 말을 가로채는 횟수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5페이지에 보면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대화의 주도권은 이제 남성이 좀 잘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 이제 5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세 쌍의 부부의 대화를 녹음해서 분석했는데 질문한 횟수를 종합해 보면 여성이 263회, 남성이 107회. 그러니까 여성이 많다는 거죠. 질문이란 주의 환기의 방편이고 맞장구 수단이기도 하다. 결국 화제의 진행을 돕는 보조 수단인 것이다. 여성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은 보조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아온 여성의 특징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성별 관련 언어를 보면 어휘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이제 가면 신사숙녀 옷을 이야기할 때 또 이제 쓰지만 보통 이제 젠틀맨 하면 신사죠. 그다음에 레이디는 숙녀고 그다음에 배처로는 독신 남자. 핀스는 독신녀죠. 그래서 이제 그 56페이지에 보면 이 레이디는 원래 이제 그 젠틀맨과 연결이 되는 말인데 그 숙녀 옷은 레이디스 웨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레이디스 웨어.
이게 숙녀 옷이죠. 근데 이거의 반대를 쓰는 표현은 뭡니까? 젠틀맨스가 아니라 맨스웨어를 쓴다는 거죠. 맨스웨어. MEN, 맨스웨어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버너라고 하면, 거버너는 원래 이제 주지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행정 책임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거버니스 이러면 이제 하녀나 가정부란 뜻이 돼버려요. 여기 나오죠? 둘째 줄에 56페이지. 거버너는 행정 책임자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임에 반해 거버니스는 남의 집에 고용되어 어린아이들이나 돌보는 사람이다. 여기 나오죠. 이 배처러와 스핀스터는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남성의 경우는 뜻에 따라 결혼을 늦추고 미혼 생활을 즐기는 그런 느낌이고, 여성은 결혼에 실패해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스핀스터의 스핀이라는 게 물레라는 뜻이죠. 물레. 스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돌리는 여인의 의미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놈년이라고 하는 것에도 비속어인데, 이놈 좀바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년 좀바 이거는 좀 더 모멸감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딸아들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아들 더 중시하는 경향이죠. 소년, 소녀, 신랑, 신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남자를 앞에 오고요. 연놈이라고 할 때만 놈년이라고 하지 않는다. 욕을 할 때는 여자를 앞세우고자 하는 남성 우위의 발상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어휘를 중심으로 남녀 차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남성 중심어, 여성 중심어 이렇게 나와요. 남성 중심어는 굳이 남자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표항이 남성형, 여성은 유포항형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간첩, 여간첩 이렇게 나왔죠. 간첩, 여간첩. 보통 간첩이라는 게 이제 남자 간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간첩. 또 기자도 남자가 많다는 거죠. 여기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남이 앞서는 어휘들, 남녀 관계, 남녀 평등 이럴 때는 남을 먼저 쓰고요. 여성 중심어는 무표항이 여성이고 남성이 유표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출부는 여자 파출부란 말 안 쓰죠. 일반적으로 여자가 많으니까 남자 파출부 그런 거. 미용사도 마찬가지죠. 반대는 미용사, 남자 미용사 쓴다는 겁니다. 남녀 평등어는 이제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모두 유표항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성, 여성, 남성 합창, 여성 합창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남성형만 만든 그 용어들이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선비나 셀러리맨이죠. 선비. 남자들만 포함하죠. 셀러리맨도 당연히 남자들만 포함하겠죠. 여성 전용어는 독립된 일반형이 없고 여성들만 쓰는 거. 고명딸, 해녀, 올드미스, 오피스걸. 한편 그 무엇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어휘를 절대 여성어, 상대 여성어, 통성어, 상대 남성어, 절대 남성어. 그러니까 절대 여성어라는 것은 여성에게만 쓴다는 거죠. 미인, 홍일점 이런 거 여성에게만 쓰죠. 미인, 홍일점. 그러니까 남자들 있는 곳에서 여자 한 명일 때 쓰는 거죠. 반대로 여자들만 있는 곳에서 남자 한 명은 청일점. 그런 걸 이해하시고, 상대 여성은 여성에게 좀 더 많이 쓰는 거죠. 화장이 얌전하다, 알뜰하다, 차분하다. 근데 화장은 요즘은 남자들도 하기 때문에 여성들만 쓴다고 할 수 없겠죠. 자, 통성어는 분장, 침착하다, 괄괄하다, 결혼하다 등 남녀에 비롯해서 비슷하게 쓰이는 어휘죠. 상대 남성어는 나그네, 늠름하다, 씩씩하다, 우락부락하다. 이거는 이제 남성들이 좀 더 많이 쓴다는 거겠죠. 절대 남성어는 남자만 쓰는 거. 미남, 신사답다, 점잖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무표항하고 유표항을 보면 간첩 같은 경우는 이제 남자라는 말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이걸 무표항이라고 하고요. 반드시 여라는 말을 집어 넣어야 돼. 이걸 유표항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속담에서의 차이를 보면 이 여성에 대해서 이제 이 속담에서 또 이제 쓰이는데 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성의 말은 잘 들어도 해가 하고 안 들어도 망신한다. 여성의 말에 대해서 이제 경계나 이런 전형적인 모습이 많다는 거죠. 여성이 말이 많으면 집안이 시끄러워지고 가정의 화목이 깨져서 집안 자체가 망한다.
여성은 말없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남성은 여성의 말을 조심하라는 금기사항 같은 것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여성과 여성의 말에 대한 인식은 여성을 비주체적 존재나 사물로 파악하게 한다. 첫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속담에서는 사물의 은유가 많다. 그래서 여성을 인격체라기보다는 물건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여자 바가지는 내돌리면 깨진다. 그런 것처럼. 둘째는 여성은 주인인 남성에 의해 인정받거나 길들여야지 하는 존재죠. 길들이는 거. 그런 식으로 씁니다. 여자와 개는 길들이기 달려있다. 셋째는 여성을 꽃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꽃. 그래서 꺾을 수 있는 소유의 대상이죠. 고운 꽃이 먼저 꺾인다. 담 넘어 꽃이 더 곱다. 꽃이 향기로하여 벌레비도 쉬어간다. 자, 넷째는 여성을 음식물로 해서 여성은 콩이나 군밤처럼 심심할 때 먹을 수 있는 군것질의 대상이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이제 여자는 남자 손에 붙은 밥풀이다. 계집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고요. 다섯째는 여성을 술이나 불로 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남성이 물에 빠지듯 여성에게 빠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성은 남성을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여자에게 빠진 사람은 구하기 어렵다.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도 여자에게 빠진 사람은 못 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속담에서는 여성을 자신의 이익이나 안위에만 관심을 두는 존재로 인식했기 때문에 남성은 여성을 경계의 대상으로 파악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성별 언어의 특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죠. 쭉 보시면 4번이죠. 남성인 경우 아버지, 여성인 경우 어머니. 이건 뭐 여성일 경우도 아버지, 어머니 부르니까요. 1, 2, 3, 4는 맞는 거죠. 동일한 대상이지만 하자가 남성이면 누나, 여성이면 언니. 일본에서 맛있다 남성은 우마이, 여성은 오이시. 북미 인디언에서 사슴을 말할 때 남성이 말할 때 바나, 여성은 바. 자, 2번 표준어 선택에서 나타나는 성별의 차이가 아닌 거죠. 1번 여성들은 표준어를 선호하고 남성들은 비표준어를 선호한다. 맞죠? 여성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표준형을 선호한다. 맞죠? 남성들은 남성 다음에 상징으로 비표준어를 선호한다. 맞죠? 4번이 답이네요. 표준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남성들은 과소부고하고 여성들은 과대부고한다. 고치시고요. 3번 다음 중 여성 발화어와 남성 발화의 특징. 남성이 여성보다 경험을 많이 사용한다가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경험을 많이 사용한다. 3번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공손한 표현을 한다가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공손한 표현을 한다. 4번 남성은 여성에 비해 축약된 형태의 어휘를 많이 사용한다가 아니라 여성은 남성에 비해 축약된 형태의 어휘를 사용하죠. 답은 남은 거 2번이죠. 남성은 여성보다 찬사를 좀 더 적게 한다. 자, 그 다음 단락 4번 남녀 간의 대화에서 특징이 아닌 거라고 그랬죠. 자, 1번 남성이 여성의 말을 가로채는 수가 많다고 했죠. 앞사람이 여성이고 뒷사람이 남성인 경우 말과 말 사이에 공백 시간이 좀 길겠죠. 3번 여성이 남성에 비해 질문을 많이 하겠죠. 4번 여성들의 화제는 끝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남녀 간의 대화에서 남성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여성들의 화제에 비해 남성들의 화제가 끝까지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남녀의 그 성별에 따른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교과서를 잘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